올림픽 사격 금메달리스트 출신으로 22대 국회에 입성한 후 체육계 각종 비리를 정조준하며 존재감을 드러낸 분입니다. 어제부터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 생중계를 요구하면서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는데요. 젊은 보수의 선봉장이 되겠다는 각오로 활약하고 계신 진종우 의원을 모시고 정치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아주 멋진 수트 입고 나오셨는데요. 네, 요즘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요. 일단은 처음에는 국가대표로서 활동을 하다가 이렇게 또 비례대표로 국민의힘에 들어오게 됐는데 선수일 때보다는 확실히 더 힘든 것 같고요. 선수일 때는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였다가 지금은 또 이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고 제가 맡은 일도 해야 되지만 또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 부분에 있어서 잘 해야 된다는 게 매우 힘들고 선수 어렵습니다. 때보다도 더 힘듭니까? 매우 힘듭니다. 국가대표로서 또 세계 1인자로서 올림픽에서 이제 빛나고 이제 그 세계의 그 정말 뭐 내로라 하는 경쟁자들과 뭐 그 정말 뭐 막 그 피 튀기는 그런 경쟁을 벌이는 게 더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정치계가 아무래도 그런 선수 때는 받으셨군요. 자기 일만 했으면 됐는데 지금은 자기 일뿐더러 이제 또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라는 게 좀 많이 더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도 1인 시위를 하셨죠? 뭐 오후까지 하고 왔고요. 가을 날씨가 참 좋은데 이렇게 춥고 햇볕이 뜨거운지 몰랐습니다. 올림픽에서만 이제 금메달 4개를 이제 획득하고 사격 황제로 불리다가 22대 총선에서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 4번으로 당선이 되셨습니다. 임기 이제 6개월 정도 되셨는데 요즘에 좀 어떤 일상을 보내고 계실까요? 말씀을 뭐 굉장히 바쁘게 보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태어나 처음으로 국정감사라는 것도 해봤고 또 이제 문체위 상임위로 있으면서 체육계 전문 분야에 있어서 거기에 맞게 또 우리 후배들 또는 뭐 현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좀 뭔가 새로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다녀오셨다고 했지만 또 오프닝에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어제부터 그 이재명 대표 선고 생중계를 요구하면서 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셨다 이렇게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오늘 재판부는 이 대표 대북 송금 사건 재판에 생중계해달라는 시민단체 요청을 거부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어떤 입장인지 궁금하고 앞으로 오늘 그 재판부 결정 이후에 좀 계획이 있으시면 들어볼까 하거든요. 대북 송금 사건도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은 어쨌거나 선거법 위반 그리고 위증교사에 대해서는 이거는 정말 국민들이 정말 분노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만큼은 국민들이 모두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생중계를 강력히 요구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에 1인 시위를 하게 되었고 저 또한 국회의원을 떠나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 게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야당의 대표라면 정말 무죄라고 주장을 많이 하고 100만 서명까지 받았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생중계를 안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한 우리 사법부를 정말로 겁박하는 그런 문제는 우리는 없어야 된다고 저는 좀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의 대표 의견이라기보다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강력히 촉구하고 왔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수사 범위를 줄이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을 이제 제출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제 최악의 졸속 입법이다 비판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모레 14일 이제 본회의에서 이제 처리하겠다고 밝힌 김 여사 특검법 수정안 이게 이제 좀 어떤 의미가 있을지 지난번에 이제 두 번째 그 제2 때는 4표 이탈표가 나왔는데 좀 영향을 줄까요? 대법 수정안이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법에 대해서 그렇게 완벽하게 알지 못하지만 그 특검법을 갑자기 수정해서 특정 인물이 나왔다고 해서 갑자기 특검을 다른 방향으로 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야말로 민주당이 그동안 강력하게 얘기했던 특검이 과연 제대로 된 특검이었을까요? 특검다운 특검을 내야 특검이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되고 특정 인물이 나타났다고 해서 갑자기 그 특검 방향을 바꿨다? 이것만큼은 좀 의구심이 더 드는 생각이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이 정치적 공세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지만 특정한 단체와 함께 정치적 공세
이 부분은 과연 이게 정권 퇴진을 위한 건지 아니면은 민주당의 정치적 공세인지 이 특검이라는 이름으로 탄핵을 가기 위한 빌드업이 아닌지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고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네. 법에 대해서는 아직 완벽히 모르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뭔가 의구심이 든다라는 말씀은 강력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네. 네, 의원께서는 또 문체비 소속인데요. 네. 아까 초반에 난생 처음 국정감사도 해보고 네, 이렇게 네, 네. 말씀하셨는데 네. 본 질문 들어가기 전에 이번 국정감사 좀 솔직히 어떠셨어요? 국민들이 정말로 네. 이번에 축구 비리에 대해서 많이 분노하셨고 네. 배드민턴 관련해서도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은 저 또한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체육회장과 함께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이루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네, 네. 너무 부담스럽고 그렇죠. 네. 아무리 준비를 철저히 한들 눈을 마주칠 수 없을 정도로 그만큼 저에게는 네. 뭐 존경스러운 분위기도 했지만 네. 막상 들춰보니 과연 존경받을 만한 인물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문제가 많으셨어요. 위증도 하셨고 정말로 우리 그 참석도 안 하셨을 뿐더러 이런 네네. 부분에 있어서 대한체육을 총괄하는 연에 그만큼 수천억을 쓰는 대한체육회장이라는 분을 우리가 체육인들이 믿고 따라야 되는지 그런 의구심이 많이 들었었고 어제 또 전체 회의 또한 개인적인 이유로 개인 사비를 통해서 해외 출장을 가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참석을 해서 명명백백히 말씀드려달라 했을 뿐이었는데 네. 이거는 국회를 모독했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저는 상황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뭐 그렇지만 그 안 속에서도 의원님 나름대로의 좀 성과가 있었다면 어떤 게 있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뭐 제 의원실 개인적으로 그 체육인 비리 제보 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네. 첫 번째로 가장 큰 게 뭐 그 승부 조작이라든지 네. 낙하산 인사, 그다음에 횡령, 배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동안 우리 체육인들 정말 몰랐던 부분들이 있어서 증거를 바탕으로 네. 절대로 뭐 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제가 발언하지도 않았었고 증거가 충분히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철저히 밝혔고 그분들에 대해서 위로도 해드렸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꼭 열심히 준비하겠다 이런 말씀 많이 드렸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체육계가 이제 좀 변화가 시작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을 개선해 주시니 또한 그분들 또한 네. 감사하다라는 인사를 받다 보니 저 또한 살면서 이렇게 욕을 많이 들어본 적은 처음입니다. 하지만 찬사를 많이 받았죠, 주로. 예, 그만큼 또 그만큼 뿌듯함도 있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정말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더 열심히 해서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정확하게 해결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지금 출장 중이라고요? 내일 돌아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일 돌아오시는군요. 네. 오늘이 그 되게 좀 중요한 분기점이었는데 바로 이기흥 회장의 삼선 출마 여부가 네. 결정이 되는 걸로 언론에 알려졌는데 문체부가 직무 정지 처분을 내렸고 바로 이제 이기흥 회장이 가처분 신청을 제출을 했어요. 네, 네. 해외 출장 중에 제출을 한 거군요. 네, 이런 일이 네. 벌어진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 조금 아까 이제 체육계 비리 신고센터를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전에 이제 체육인 시절에 의원님께서 이런 센터가 네. 굉장히 필요하구나라는 걸 절감하셨기 때문에 정치계에 입문하자마자 바로 이런 센터를 만드신 건지 그 좀 계기부터 좀 궁금한데요. 저 또한 왜 현역 시절에는 목소리를 내지 않았느냐라는 질타를 많이 받았었어요. 네. 근데 이 현역 시절에 그런 안세영 선수처럼 용기를 내서 말한다라는 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일 뿐더러 우리나라 그 체육계 시스템이 어쨌거나 스폰서십 관계가 있다 보니까 진로의 미래의 방향성이 차단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는 대신 대변해서 말을 해줘야 되고 그런 부분 저 또한 용기를 내지 못했던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내가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에 과감하게 도전을 하게 되었고 네. 수많은 정말 100여 건이 넘는 제보가 들어왔는데 물론
증거 자료가 불충분한 것도 있지만 증거가 확실한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더 확실하게 해결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 이제 센터가 이제 개설이 됐는데 그동안 이제 한 100여 건이 제보가 들어왔군요. 네, 그 중에 이제 좀 가장 심각하다고 느끼신 거는 좀 어떤 제보일까요? 대한민국이 가장 사랑하는 축구였죠. 예. 축구에 관련한 제보 관련해서 일단은 감독 선임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다라는 부분은 이미 어느 정도 문체부 감사 또는 여러 언론을 통해서 밝혀진 부분 어느 정도는 사실 근거화 되었고요. 또 대한체육회 마찬가지로 무슨 비리 부분이라든지 각 지방 시도 체육회장들의 갑질, 그다음에 폭언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조사하고 밝혀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이번 국감에서 이제 이모경 민주당 의원과 좀 그 공방이 좀 있었습니다. 진종우 의원께서 먼저 좀 관련한 뭐 제보 사실을 좀 알리셨죠? 네, 먼저 제가 얘기를 그것도 했고, 이 센터를 통해서 제보가 들어온 건가요? 맞습니다. 센터를 통해서 제보가 들어왔고요. 제보자는 당연히 사실에 입각해서 저에게 말을 해줬고 네. 그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 약간 의원 간의 마찰이 있었던 것 같고요. 저 또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것은 철저히 자료와 증거 바탕으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체육계 선배시기 때문에 네. 더 좀 말씀하시기가 네.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또 간사라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또 같은 의원이긴 하더라도 저보다 또 국회 경험도 미리 있으시긴 하기 때문에 네. 경험이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저 또한 여당의 또 문체위원으로서 해야 될 말은 확실하게 해야 되고 잘못된 부분은 확실하게 지적을 해야 되는 게 맞고 어느 한쪽 편에 들어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제 신념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지난 전당대회에서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청년 인재를 적극적으로 영입을 하고 또 육성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바가 있었는데 현재 이 계획은 어떤 방식으로 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우리 한동훈 대표께서도 청년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 중도층이라든지 수도권 그리고 또 수도권만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약간 소외된 시도 같은 거 지역 같은 경우는 약간 어쩔 수 없이 소외된 경우가 있어요. 또 제가 초선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전당대회를 이뤄본 결과 정말 청년들이 필요할 때만 쓰여지는 청년이면 안 된다라는 것 또한 절실하게 느꼈고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사람은 지금의 우리는 리더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청년들이 주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청년들의 중요성을 깨닫고 우리 당이 청년들의 교육이라든지 정말로 정치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청년들이 지금 MZ세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MZ세대들이 원하는 그 니즈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귀담아 듣고 그들이 원하는 방향을 우리가 잘 보다듬어주고 이끌어주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청년 최고위원으로서 네. 제가 그 연설회 때도 말했듯이 말이 앞서는 게 아니라 행동이 앞서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좀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들이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청년을 이끌어 모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안들이 네. 있는데 지금 딱 말씀드리기에는 좀 저의 네. 전략이기 때문에 아직 애매하긴 전략이군요. 하지만, 네. 전략이기 때문에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현장인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그들과 만나서 대화를 하고 눈으로 보고 직접 체험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그냥 말로만 들어선 절대로 변화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현장을 더 많이 다니려고 하고 있고 다행히 비례대표라서 지역구가 없기 때문에 네. 전국을 다닐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한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또 청년층이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의 자녀들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를 입학하고 이제 사회에 정말 초등학생이라면 또 네. 이제 사회에 뛰어든 건지 않습니까? 그런 학부모들의 고충을 들어주는 게 저의 솔직한 첫 번째 계획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네. 학부모들을 만나서 학부모들 또한 나이가 청년층의 우리 대한민국에 정한 청년이다 보니까 그들과 만나서 교육은 이렇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듣고 그들이 원하는 법안을 만들어서 상정을 시키고 또 저는 제가 생각하는 문제는 뭐냐면 이 학부모들이 항상 말할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말을 들어주는 게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청년이시잖아요. 예, 청년입니다. 청년 그 정치계에서 봤을 때 청년 어디까지 청년입니까? 만 45세이고 만 또한 45세. 뭐 그 법적으로 정한 청년이라 뭐 네. 당의 네. 당원 당규는 좀 다르긴 하지만 네, 네. 얼마 전에 생일이 지나서 이제 뭐 청년 최고위원으로서의 나이는 지나긴 했지만 네, 그렇군요. 우리 당원들이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당원들이 나가라면 나가야겠죠. 네. 하지만 이미 뭐 청년 최고위원으로서 최고의 역할은 최선을 다하고 마무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는 당원들의 말을 존중합니다. 네, 오늘 뭐 아주 그 분위기 좋게 인터뷰를 이제 하고 계시는데 사실 뭐 방송도 열심히 하셨고 또 올림픽에서 금메달만 4개, 뭐 그 국민 영웅 이제 이셨고 IOC 위원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앞길이 탄탄한 그런 인재셨는데 정치는 굉장히 험난하지 않습니까? 네, 자칫 맞습니다. 잘못하면 여태까지 쌓아왔던 그 공이 네. 좀 많이 무너질 수도 있는 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 정치 입문 계기도 좀 궁금한데요. 이 선수는 경기가 여러 번 있기 때문에 한 번 실수는 어느 정도 경험으로 가져갈 수 있지만 네. 제가 생각하는 정치는 한 번 실수는 용서가 없다라는 것으로 이제 이미 알고 있고 또 자연스럽게 올해 2월 달에 종료된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정말로 청소년 올림픽 중에 최대 관중과 우리나라에서 했던 올림픽 중에 아주 성공적인 올림픽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그 올림픽 조직위원장을 하면서 우리 K 컨텐츠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고 네.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느끼다 보니 정부의 뭐 각 장관님, 차관님 또는 우리 국회의원님들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나면서 지금의 이 자리로 올 수 있는 기회가 열어진 게 아닌가 생각을 되고요. 처음에는 고민을 많이 하긴 했었지만 그 전부터 체육 행정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쌓았던 경험을 토대로 보다 전문적인 지식으로 우리 후배 양성에 신경 써야겠다라고 해서 뭐 대학원을 다니면서 준비를 했었는데 지금 또 이렇게 지금 현 의원이 되다 보니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더 여러분들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진 것 같아서 그 기회에 부응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입문하셨는데 체육인의 길보다 훨씬 힘들다. 6개월 만에 이제 소회를 처음에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무 힘든데요. 네, 그렇군요. 민주당의 폭주를 막을 젊은 보수 선봉장 역할을 하겠다. 그렇게 또 일성을 이제 밝히셨었는데 22대 국회에서 이제 계획과 포부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청년 최고위원이라는 직책을 맡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현장에서 그들의 목소리 듣고 그들이 원하는 법안, 그들이 원하는 미래 방향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고요. 또한 당의 지도부로서 우리 당 그리고 원내 원외 모든 얘기를 많이 듣고 해서 우리 국민의힘, 우리 보수가 정말 국민들이 바라는 그런 멋진 정당이 될 수 있도록 저 한 몸 불태워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파워 인터뷰 오늘은 국민의힘 진종호 의원을 모시고 김여사 특검법 수정안 공방 또 체육계 현안에 대해서 두루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아주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